안녕하세요. 3월 19일 피닉스 그룹 웨비나 사회를 맡은 SP 유명진입니다. 마음을 설레게 하는 천천 날이네요. 오늘 낮에 날씨 굉장히 따뜻했죠? 마천센터 오는 길에 개나리꽃, 목련꽃을 봤어요. 꽃망울이 너무너무 예쁘게 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일은 또 반가운 비 소식이 있어요. 봄비가 내린 후 만발할 꽃들을 생각하니 봄처녀가 된 듯 설렙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분은 김진호 사장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식습관과 PM10분과의 관계에 대해 강의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분을 생각하면 붉은 장미꽃보다 더 붉은 열정에 불탄 남자 액티바이즈가 생각나는 분입니다. 김진호 사장님은 1998년 IMF로 굉장히 어려울 당시에 강남구 압구정에서 와인 숙성 삼겹살 집을 운영하였으며 등나무 삼겹살 체인점을 80개 이상 만드셨고 그 경영의 노하우로 지금 PM 사업도 열정적으로 진행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분께 배운 것은 PM을 전혀 모르고 인맥도 전혀 없는 처음 뵙는 분들에게 PM을 전달할 때에도 손으로 정성스럽게 편지를 적어서 따뜻한 미소와 사랑으로 전달하는 콜드 컨택, 프로스펙팅을 실천하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마천센터 부근에서 은행, 우체국을 방문해서 손편지와 PM 전단지를 전달하였고 후에 제품 샘플을 갖다 드리겠다는 받아서 드셔보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계획한 걸 실행하는 이런 모습을 뵈니 PM에서도 꼭 성공하시리라 믿습니다. 김진호 사장님은 성악을 전공하셨고요. 경북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외래 강사로도 역임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PMI 피닉스 그룹 IMM 김진호 사장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해 2020년 가을 독일 PM을 만난 후 겨울을 보내고 그간 몇 차례 PM 사업을 포기할까 하는 약한 마음을 다잡고 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강의를 하게 될 김진호입니다.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설득하는 것이다 라는 교육학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여러분들을 웨비나 강의를 통해 잘 설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가을 인테리어 현장으로 유명진 최은미 사장님 두 분이 오셔서 빨간 통에 든 독일 주스를 타주셨는데 그것이 마약과 같은 중독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내가 힘겨워하고 포기하려 할 때마다 또는 내가 심통을 부릴 때도 술 한 잔 사주시며 다시 옛 영광을 되찾을 수 있다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두 분. You raise me up. 꼭 예수님 같아요. 이것이야말로 협력과 존중, 함께 가기로 하는 진정한 호일러 법칙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 오늘의 강의 큰 주제로는 식습관과 PM 식품의 관계, PM 인터내셔널 회사 소개와 제품 소개, 기본 3종 세트, 그리고 항생제 범벅이 된 밥상을 줄여라, 또 정크푸드, PM과의 상관관계, 그다음에 제가 사업을 하게 된 동기, PM의 비전, 이렇게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은 우리 독일에 있는 본사 PMI입니다. 회사 이름은 PMI, PM 인터내셔널입니다. PM은 프리미엄의 약자,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들에 비해서 최고의 품질을 가진 이란 뜻이죠. 자연 그대로를 독일 과학의 힘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담아서 일반 도소매점에 유통 판매를 하지 않고 직접 유통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28년 된 독일제 직판 회사고요.
건전한 재무 기반의 PM의 지분 비율은 60% 이상이고요. 전문 신용평가 회사로부터 트리플 A의 신용평가로 도산 확률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업 이래 평균 35%씩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요. 전 세계 집한회사 100위 중에 2020년 13위를 달성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전 세계 40여국에 진출해 있고요. 올해 가까운 이웃나라 중국, 베트남 등에 오픈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마크들 공인인증서입니다. PMI의 공인인증서입니다. 독일의 GMP, 우수의약품 제조관리 기준 지침에 따라 제조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상의 순도와 최고의 품질을 보장하는 평가 인증서입니다. 다음에 보시는 퀼른 리스트, 세계 선도연구소에서 도핑 성분 검사를 받은 건강기능식품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세계 선수권대 스포츠 선수들이 도핑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퀼른 리스트에 속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수영 유명한 박태환 선수가 출전 정지를 당한 적이 있었죠. 이 감기약을 먹고도 도핑 테스트에 걸리는데 우리 퀼른 리스트에 등재되는 우리 PMI 제품은 도핑 프리입니다. 튜브 서든 독일 기술협회에서 기술성과 안전성을 인증받은 마크입니다. 리스트, PM의 과학자문위원회들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요. 룩셈부르크 과학기술연구소와 전략적 공동연구를 통해 연구진은 PM 제품을 최고의 품질 개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할랄 인증, 이것은 무슬림이 사용하거나 소비하도록 허락된 인증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셔 인증,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에 대한 인증서이죠. 할랄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한 인증서입니다. 우리 독일 PM만의 글로벌한 특허 공법 NTC 공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NTC, Nutrient Transport Concept, 말 그대로 영양소를 전달하는 컨셉이죠. 세계에서 유일한 공법입니다. 최적의 흡수율. 보통 건강기능식품은 우리들의 몸의 흡수율이 3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독일 PM은 98%에 달하는 흡수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건 독일에서의 전례 오는 말씀입니다. 이 PM을 섭취 후 5분이면 인체 혈관 길이 12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지구 2바퀴 정도까지 모세혈관을 통해서 60조 개의 세포로 정확히 전달되는 공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이해를 돕고자 독일 PM의 최신 영양학, 벽난로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영양, 그러니까 소재로 말할 수가 있죠. 영양을 잘 공급해줘서 불이 잘 타게 하는 산소가 공급되고 연료 찌꺼기가 많이 안 나오는 공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체 세포는 벽난로 같아가지고 불완전 연소가 되면 재가 많이 생기게 되죠. 에너지가 생기다 말고 꺼지게 되며 또 재를 제거해 줘야 됩니다. 이와 반대로 완전 연소가 되면 재와 그을음이 덜 생기고 불 에너지가 잘 타게 됩니다. 자동차에 한번 제가 비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에 옥탄가가 아주 높은 질 좋은 기름을 자동차에 넣고 운행을 한다면 엔진에서 완전 연소를 하여 힘있게, 그리고 엔진의 고장을 안 내고 오래 탈 수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가짜 기름을 자동차에 기름을 주유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불완전 연소가 되겠죠. 다음에 연소가 안 되니까 마호라로 새카만 매연가스를 배출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음식을 좋지 않은 정크푸드나 가공식품을 먹었을 때 현상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질 좋은 프리미엄급 영양소 공급, 그 다음에 산소 공급, 활성산소 배출, 또 몸의 노폐물 배출, 몸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좋아하는 파워 칵테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칵테일 너무 이름을 잘 지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아모르 파티, 여러분 잘 아시는 가수죠.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PM3종은 필수입니다. 필수 과목입니다. 국영수 같이. 나머지는 선택입니다. 나머지 제품들은 각자의 몸 상태, 컨디션에 따라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침 주스 파워 칵테일은 음식 용어이죠. 칵테일 제가 좋아합니다. 저는 음식 장사를 해서 이 칵테일을 좋아합니다. 만들기도 좋아하고요. 이것은 바로 영양과 효소와 유산균, 이 세 박자가 잘 합쳐진 파워 칵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 못하는 50여 가지의 야채, 과일을 아주 고농축화한 종합 영양소라고 보면 됩니다. 별도로 사 드실 필요 없는 유산균이 들어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품은 리스토레이트. 저는 레스토레이트라고 합니다. 발음을. 레스트, 말 그대로 쉬다. 레스토랑트. 우리가 식당에 가면 레스토랑을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화장실을 갈 때는 레스트룸에 간다고 합니다. 휴식처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레스토레이트, 복원, 회복. 너무 말이 아주 용어가 누가 장명을 했는지 기가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자, 휴식처. 우리가 잘 동안에 우리 몸을 쉬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5대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 칼슘, 철분, 이 5대 미네랄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하면 비만을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또 미네랄이 부족하면 만성 피로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칼슘은요, 칼슘의 중요한 생리작용에는 혈액응고, 근육의 수축과 이완, 또 신장의 규칙적인 박동,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 효소의 활성화 등등 여러 영양소의 대사작용 등에 관여합니다. 간섭 많이 하는 친구죠, 칼슘은. 자, 아연은 세포 재생을 시켜줍니다. 셀레늄은요,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항암 미네랄입니다. 마그네슘은요, 생화학적, 생리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300종 이상의 효소 체계에서 보조인자로서 작용하며 특히 탄수화물 대사에 관여하여 에너지 생성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천연의 진정제 칼슘과 더불어 철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내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헤모글로빈의 구성 성분으로서 산소를 각 조직으로 운반하는 운반책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액티바이즈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활력 있는 사람을 액티브하다고 하죠. 액티바이즈. 천연 카페인이 천연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고요. 액티바이즈는 단 5분의 산소 공급률 20%를 상승시켜 줍니다. 12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몸의 혈관을 통해서 60개 조의 세포까지 영양과 산소를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체온 36.5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저체온증 현상으로 체온이 많이 낮아 있습니다. 이것을 액티바이즈는 1도 정도 상승력을 해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체온이 낮아지면 암세포가 좋아하는 온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액티바이즈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의학계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고요. 특히 산소와 노벨 생리학 의학상 연구 결과로는 PM과 연관성이 있죠.
혈관 주스 적혈구 형성에도 좋고요. 에너지 생성 대사에 필요한 바이타민 B군, 이 총 집합되어 있습니다. 바이타민 B군의 군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피로 감소해주는 B2 나이아신이들이 있고요. 체지방 감소, 또 체내 혈당 수치 조절을 합니다. 신경계 기능 활성화도 해줍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고개가 돌아가는 틱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젠가 없어졌습니다. 최근에. 이것이 바로 신경계 기능 활성화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신체 에너지 활력을 줍니다. 졸음과 피로 방지, 또 집중력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스를 타든가 또 장거리 운전을 할 때 이것을 마시고 운전을 하시면은 피로 방지와 또 집중력이 좋아져서 안전 운전을 할 수 있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에게 이거를 권해드립니다. 집중력이 좋아져서 또 집중력과 활성화가 되어서 머리도 좋아지고 성적도 당연히 좋아지겠죠. 자,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은 뭘까요? 과란하고 써 있네요. 액티바이즈의 과란화 식물. 여기에 드는 과란화 열매는 브라질의 인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연 카페인 함유가 되어 있고요. 장기 복용 부작용이 절대 없습니다. 이뇨작용을 돕고요. 장기 내 살균, 또 설사 및 변비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 안정에 효과가 있고요. 심장과 뇌 활동 촉진을 도와줍니다. 저는 저녁에도 이거를 마십니다. 어디다 마시냐고요? 막걸리에다가 한 스푼씩 타서 마십니다. 맛도 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경 안정제로 먹으니까 그 다음날 머리도 아프지 않습니다. 물론 과음은 하지 않습니다. 정력에 좋은 천연 자양강장제 역할도 합니다. 전립선 효과에도 체험을 했습니다. 제 체험을 말하자면은 저도 종합병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익어가니까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더군요. 그런데 이거 먹고 나서는 훨씬 소변을 보는데 문제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체험을 할게 우리 남성들에게는 정말 절대적으로 추천하는 상품 중 하나입니다. 눈 건강 및 시력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두뇌 작용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 또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지금 저산소증과 액티바이즈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암세포는요, 산소가 부족한 세포에 증식된다고 합니다. 산소 부족이 최대 원인이 바로 두통과 우울증, 또 치매, 알츠하이머 병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에베레스트 등반가 고상돈 씨라 이분들도 만나 뵀었는데 이분들이 한번 큰 산을 등반하고 올 때는 항상 저산소증으로 두통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녀들, 제주도 가보셨죠? 이 해녀들이 캐내주시는 해산물 먹어보셨죠? 이분들은 늘상 직업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두통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산소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소는 무엇인가? 모든 병암은 산소 결핍증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3일 안 마셔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소는 공급이 안 되면 바로 죽습니다. 여러분들 화재가 나면 뭘 뿌리시나요? 물만 뿌리는 게 아니라 그 분말 수화기를 뿌리죠. 이건 바로 산소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용존 산소량의 중요성과 이해관계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염도가 높은 수중에서는 산소의 용존율이 없습니다. 용존이 없습니다. 용존의 산소는 자정작용이나 수중생물의 생존에 불가결한 것입니다. 개천에 물고기가 떼죽음 당했다는 뉴스는 가끔 보시죠? 우리가 장마철이나 이럴 때 생활폐수를 함께 물로 몰래 내버리죠. 그래서 개천에 그 부유물이 뜨게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쓰는 세제 이런 것들이 떠가지고 물 위에 막을 형성합니다.
그 막이 바로 산소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밑에 사는 물고기 생물들이 산소 차단을 해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경우를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저산소증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자, 중요한 액티바이즈에 또 연관돼 쓰이는 산소와 관련된 노벨 생리학상 받은 사진입니다. 세포 산소 적응과 감지 연구로 1919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그레그 서멘자, 존슨 홉키스 대학, 피터 레클리프, 옥스퍼드대, 윌리엄 켈린, 하버드대 교수팀에 선정된 것입니다. 세포가 어떻게 산소 기용에 적응하고 감지하는지를 알아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인간을 비롯한 동물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산소를 반드시 사용합니다. 생명 유지에 필수입니다. 산소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세포가 산소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고 감지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벨위원회는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들의 산소가 어떻게 세포 대사와 생리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냈다며 빈혈과 암 등 많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연관성 있는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산소와 혈관의 관계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관 물류 시스템, 요즘에 탁배에 많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자, 물류 시스템을 같이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관에 지금 혈류를 공급해 주고 있죠. 오른쪽에 보는 그림은 우리가 늘상 먹고 있는 수도의 그 정수장입니다. 여기 이제 공급, 심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혈관에 기름때가 끼게 됩니다. 혈관이 막히게 되는 그림을 보게 되죠. 오른쪽 그림은 상수도관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똑같이 인체의 혈관과 같이 녹이 슬고 플러그가 생겨서 결국 우리 가정까지 올 때에 그 물이 녹슨 물을, 인체에 해로운 물을 먹게 되겠죠. 그 다음에 30대 이전에 그 젊고 혈기 완성한 피를 보시게 됩니다. 얼마나 혈류가 잘 공급이 되어서 붉게 온 머리끝 발끝까지 혈관이 잘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그러면 50대 이후부터는 혈관의 흐름이 약해지고 여기저기 병이 고장나서 혈관이 약해집니다. 흐름도 약해지고. 그래서 오른쪽에는 이만 젊은 사람들의 피와는 다른 느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의학으로 의술은 급속도로 발전했지만 아동과 청소년을 거쳐서 20, 30년간 차곡차곡 쌓여온 나쁜 생활 습관에 의해서 혈관 질환으로 비만부터 각종 질환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50대 이후부터는 오랫동안 타고 다니는 중고 자동차와 같이 보면 됩니다. 그러면 부품이 고장나듯 병원 신세를 지게 되고요. 또 사랑하던 가족, 친구를 못 알아보는 치매, 알츠하이머 병에 이르기까지 되는 또는 이별하는 상황도 이르게 되죠.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그림은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해 있습니다. 지금 왼쪽 맨 위에 보는 그림은 미국에서 또는 호주에서 밀농사해서 지금 농약을 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기계로 농약을 뿌리지만은 우리가 가끔 보실 겁니다. 경비행기를 타고 경비행기로 농약을 뿌립니다. 큰 들판에. 그 다음에 맨 밑에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유기농 농법이라고 하는데도 몰래 농약을 칩니다.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농약을 뿌리는 과정입니다. 가운데는 여러분 잘 아시
그 모유 수유를 하고 엄마가 아기에게 모유 수유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오른쪽에 위는 양식장입니다. 어패류를 생산하는 양식장인데 여기는 가축용 항생제를 먹이고 있습니다. 불법이죠. 빨리 키워가지고 빨리 내다 팔려고 하는 불법 행위죠. 그다음 밑에 제일 우리가 많이 먹는 치맥. 이건 케이지, 아주 점점 좁아져 있는 케이지 안에 닭을 빨리 생산하려고 사료값 아끼려고 촉진제를 사용합니다. 빨리 생산한 촉진제는 과연 뭐 하겠습니까? 자연식품이 아니겠죠? 이런 식품이 결국 우리 유통구조로 나와가지고 먹게 됩니다. 간단한 예를 보시죠. 우리가 들에나 한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밀농사, 벼농사 하는데 두루마기처럼 크게 묶어가지고 비닐로 싸놓은 걸 보셨을 겁니다. 그것이 이제 가축들 기르는 젖소 농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젖소가 그것을 먹겠죠. 그럼 젖소가 먹은 것 뭐가 나오겠습니다? 우유가 나오겠죠. 그리고 치즈도 생산되겠죠. 농약 뿌린, 살충제 뿌린 그러한 것이 결국 먹이 사슬로 인해서 이 아기의 엄마가 먹게 되겠죠. 그럼 엄마가 먹으면 그게 바로 아기한테 영향력이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식품이 사이클이 똑같이 남한테 가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생활에 우리 식구, 가까운 식구들이 바로 먹고 이렇게 되는 현상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아이들이 그 병에 걸리는 그 발달 장애 또는 기형아 이런 것들의 원인의 발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항생제의 부작용은 과연 뭘까요? 피부 장애.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움이 생긴답니다. 피하 조직에 가려움을 증식시키는 화학물질이 모여들어서 더욱 가렵다고 합니다. 당뇨병 악화, 저혈당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횡문근 융해 현상, 처음 들어보는 용어입니다. 급성 신부전증을 일으키는 매우 위험한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 증세, 또 뇌수막염, 또 알레르기와 설사가 동반된다고 합니다. 자, 항생제 부작용으로 현대인들이 산성화되고 있습니다. 몸이 엄청 산성화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알칼리로 변화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그럼 항산화 작용을 해서 우리 몸을 다시 바꿔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추천드리는 우리 3종 PM 제품을 보내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레스토레이트가 저는 강력하게 추천하는 상품입니다. 몸속에 곳곳에 쌓여 들어있는 그동안의 그 항생제와 그 약으로 먹고 있던 그런 노폐물을 우리가 자는 동안에 하루 한 포 먹지 말고 두세 포씩 들어가지고 항생제들을 이러한 나쁜 노폐물들을 빼주는데 저는 추천드리는 제품이 바로 레스토레이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림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건강한 먹거리, 정크푸드. 우리 피임과 정말 관계가 깊습니다. 정크푸드라는 말은 들어본 적 있나요? 아실 겁니다. 아시는 분은. 정크라는 말은 쓸모없는 물건, 폐물, 쓰레기란 뜻이죠. 열량은 높지만 영양가는 아주 낮은 패스트푸드, 즉 인스턴트 식품의 총칭이라고 합니다. 정크푸드는 즉 그래서 쓰레기처럼 건강에 해로움을 주는 식품을 말하지요.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열량과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되죠. 그런데 고열량 저영양식품은 비만을 불러올 수 있는 열량 과당, 포화지방은 높고 성장에 꼭 필요한 단백질은 아주 낮지요. 또 고혈압과 같은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나트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을 경우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하면서도 뚱뚱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빵 종류가 식빵이나 어떤 달달한 빵이 꼭 설탕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달게 하는 데는 나트륨, 소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기준이 뭘까요? 한번 나열해 보시겠습니까? 많죠. 과자, 빵, 초콜릿, 아이스크림, 또 사탕, 탄산수, 과자, 간식, 또 패스트푸드, 햄버거, 피자, 또 감자튀김, 치맥의 감자튀김 뭐 기본이죠. 등등 엄청 많습니다. 정크푸드를 섭취하면 한 예로 청소년들이 수면 장애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참 좋아하시는 치즈 아시죠?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죠? 치즈. 치즈는 두 얼굴이 있습니다. 저는 식품을 전문으로 유통을 해봤기 때문에 모든 식품들의 유통 구조를 너무 잘 알기에 정말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장사한 사람들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피자 치즈에도 가공 치즈가 많이 있습니다. 피자의 치즈가 인공 치즈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연 치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먹었을 때는 후유증이 있습니다. 설사도 있습니다. 소화불량도 있습니다. 식당에서 고기나 돈가스, 치즈, 뭐 핫바 뭐 이런 데 많이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 먹고 있는 중에서. 자, 이같이 여러분들이 보는 어린아이가 이렇게 먹어가지고 결국 얘네들이 커가지고 20, 30년 청년이 되었을 때는 이미 이제는 회복하기 어려운 정말 그런 과정이 됩니다. 가운데 있는 아름다운 여성이었을 겁니다. 이 여성분은 자기 식습관을 조절하지 못해서 이렇게 정말 아름다웠던 몸매가 이렇게 폐하게 뚱뚱하게 변해 있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조카나 가정 식구들에게는 이런 가공식품보다는 건강한 PM 제품을 같이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같이 정크푸드 등 건강하지 않은 음식 습관은요, 노화와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게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이고요. 이거를 항산화 작용으로 우리가 활성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산소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는 하지만 반대로 우리 몸을 늙고 병들게 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온 산소는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운반되어 에너지를 만드는 데 쓰이는데 이 사과가 갈변하고 쇠가 녹쓰는 것은 산소로 인한 산화작용이죠. 이처럼 우리 몸도 활성화로 인해서 산화가 되는 겁니다. 이제 과잉 생산된 활성산소는 세포의 산화작용을 일으켜서 세포막을 공격하게 됩니다. 세포의 구조를 무너뜨리고 DNA까지 손상시킬 수 있는데 활성산소에 손상된 세포는 돌연변이 세포로 자라나게 되고요. 결국은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일으키게 되게 되죠. 존슨 홉킨스 의학부에서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류를 앓게 하는 질병은 36,000가지인데 이 질병의 모든 원인은 활성산소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활성산소 피해 최소화를 하려면 우리가 노화 질병의 원인은 활성산소가 무엇인지를 조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식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활성산소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과식을 하지 말아야 돼요. 소식을 해야 됩니다. 과식을 하게 되면 과도한 활성산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음식물을 섭취하면 소화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발생이 되는데 장수하는 분들의 그 소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활성산소와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30대 중반이 넘어가면 활성산소는 더욱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비해서 항산화 능력은 감소하기 때문에 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려 세포의 노화를 촉진시키게 됩니다.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자동차가 연비가 나빠지고 배기가스가 배출이 늘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가공식품, 정크푸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제품을 먹으면 소화 과정에서 해독작용으로 인한 활성산소를 더욱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스트레스도 받지 마시고 이런 음식을 가려 먹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제가 이전까지는 우리 제품을 소개했는데
제가 어떤 과거를 살아왔냐 하면은 제가 등나무집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오랜 생활 병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면은 오른쪽에는 뭐 연탄에 위에 나오는 그 냄비가 보이겠지만은 보통 우리가 가는 식당들은 여러분들 아시면 고기는 직화구이를 씁니다. 직화구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결국 가스불 아니면 숯불을 사용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은 숯도 자연숯, 참숯을 쓰는 데는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다 인공 가미한 성형탄이라고 아실 겁니다.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거. 그거 어떤 유통구조인지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그거는 어떠한 상품을 갈아가지고 찍어내는지 모르죠. 그런 거 화학물질도 섞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이 타면서 고기와 타면서 결국 유독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당을 오래 경영한 사람들은 그러한 산소 부족과 유독가스를 먹고 또 폐가 나빠지게 됐죠. 그래서 많이 질병에 시달립니다.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등나무집을 운영하면서 지금은 그만뒀지만은 그 당시에는 잘 몰랐었습니다. 일하면서 간혹 어지럼증도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계단에서 굴렀더랬으면은 지금 여러분들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래 살으라고 그만두게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제가 너무 행복한 것은 PM을 만나게 된 겁니다. PM의 비전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Looking for Job, 이 고민하는 아저씨 보시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출산에 비해서 고령화되는 높아지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17년 14%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매년 4.4%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애들은 안 낳는데 노령화가 되고 있는 거죠. 이를 위해서는 평생 동안 학습도 해야 됩니다. 새로운 능력을 또 키웁니다. 자격증 또 땁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고요. 이를 돌파할 다양한 생존 경쟁을 준비하는 길만이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고령화가 되면 어디 써주지도 않습니다. 젊은 세대들하고 경쟁을 할 수도 없습니다. 자, 100세 시대 늘어나는 워킹 실버, 우리가 실버를 워킹 실버라 그러죠. 뜨는 직업은 과연 무엇일 것 같습니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바로 PM과 함께 하면은 해결이 됩니다. 큰 노동력도 필요 없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분들이 바로 우리의 친구이면서 우리랑 같이 일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측에 보시는 중국의 지도를 볼 겁니다. 중국은요, 중국 시장이 오픈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 22개 성이 있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가 22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자가 한국 인구만큼 있다고 합니다. 중국을 공략하자고요. 중국 라인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난 중국 라인이 없는데 뭘 고민하십니까? 한국 식당 가보시면요, 다 교포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교포는. 그분들 사귀세요. 한국말도 하고 중국말도 하십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가보세요. 대학교 가면 요즘 중국 학생들 유학 엄청 많이 와 있습니다. 외대도 가 있고 경희대도 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요, 이미 부자 집안의 아들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타켓으로 잘 스폰을 해주시면은 그 학생이 살고 있는 한성을 점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시장이 좁습니다. 우리 비전은 조그만 땅덩어리 한국 나라에서 경쟁하지 말고 큰 나라 일본의 외환을 벌어들입시다. 그래서 우리 파트너들을 많이 둬가지고 중국 시장을 공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리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관이 부자와 가난을 만들고 습관이 장수와 단명을 만든다고 합니다. PM은 약이 아닙니다.
매일 물과 함께 음식 드시듯이 하시고 건강한 식습관과 PM 제품을 잘 적용해 드시고 또 20분 정도 이상 운동을 하시면 건강한 삶을 사실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PM을 먹는 우리 고객들에게 PM과 우리 음식 습관까지 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PM과 함께 건강을 회복하시고 유지하시고 PM 사업과 더불어서 삶의 여유와 행복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경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와우. 오늘 식습관과 PM 식품과의 관계에 대해서 혈관을 물류 시스템으로 비교해서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시고 실생활에서 밀접한 항생제가 우리한테 주는 피해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서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가공식품의 피해 사례 그리고 비전, 중국 대륙 22개 성을 지도로 그려주셨네요. PM과 함께 성실하게 하면 꼭 성공할 수 있다고 비전을 주시고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김진호 강사님 유익한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어제 먹은 것은 나를 바꿀 수 없지만 오늘 지금 내가 먹은 것은 내가 먹고 내 몸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내가 먹은 것이 나의 몸입니다. 하지만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리스트레이트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이렇게 따뜻해졌을 때는 정말 수분이 많이 필요한 오늘입니다. 리스트레이트 진하게 한 잔 타서 드시고 건강하고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